안녕하세요, 콩군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한 번쯤 고민하시는 게 SSD일 거예요. 워낙 종류도 많고 적당히 고르자니 어떤 건 D램이 없고 어떤 거는 컨트롤러가 안 좋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일반 SATA 방식의 SSD 같은 경우에는 읽기 쓰기 속도가 500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걸 사볼까? 라고 하면은 삼성 970 에보 같은 NVMe 방식의 SSD를 찾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읽기 쓰기 속도가 3000 이상이 나옵니다. 저런 걸 써볼까? 라고 하다가도 이번에 또 PCI 4.0을 지원하는 M.2가 보급이 되어서 이건 또 읽기 쓰기 속도가 7000 이상이 나와요. 너무 헷갈리는 세상이 왔습니다. 기왕 사는 거 뭐 PCI 4.0을 지원하는 최신 컴퓨터인데 최고로 빠른 걸로 그냥 SSD 사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도대체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보급형인 SATA 방식의 SSD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보급형 라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SATA 방식의 SSD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컨트롤러와 D램이 있냐 없냐 정도겠네요. SSD에서 컨트롤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데이터를 차곡차곡 이쁘게 저장을 하고 오류 없이 데이터를 불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읽기, 쓰기, 그리고 수명 관리까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컨트롤러는 삼성, 마벨, 실리콘모션, 파이슨 이런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컨트롤러가 모델명이 또 다 달라요. 단순하게 WD면 WD, 마이크론이면 마이크론 이런 브랜드를 보고 구입하신다기보다는 안에 있는 컨트롤러가 정확히 뭐가 들어가냐, D램은 있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WD 그린과 WD 블루 같은 경우에는 WD 그린은 D램이 없는 제품이라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SSD를 많이 쓰실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D램리스 제품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D램리스 제품을 고를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중적으로 추천되는 모델인 MX500, WD 블루, 삼성 860 에보 중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개의 모델은 실사용 시 성능도 그렇고 가격, AS까지 전부 빠질 게 없는 모델이라서 대중적으로 추천이 되는 제품이라서 컴린이라면은 저 세 가지 안에서 고르시면은 실패할 일은 없고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나는 NVMe 방식의 SSD를 한번 써보고 싶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영상을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예전에는 NVMe 방식의 M.2를 굳이 추천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건 벤치마킹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벤치마킹에 사용된 SSD는 이렇게 세 종류이고 860 같은 경우에는 읽기 속도가 500 정도 나오고 970은 3000, S70은 7000이 나옵니다. 수치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하지만 실사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보시다시피 게임 로딩에서 속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나봐야 1초 정도 로딩 시간에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저 빠른 읽기 쓰기 속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데가 어디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굳이 찝자면은 프리미어나 오토캐드, 포토샵 등의 작업에서 큰 용량의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올 때 체감이 조금 됩니다. 다만 이것도 크지는 않고요. 영상을 띄워드릴 거긴 한데 큰 차이가 없죠. 특히 PCI 4.0과 3.0의 SSD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느 상황에서 저 성능을 100% 뽑아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은 똑같이 읽기 쓰기 속도가 빠른 SSD 두 개를 쓰시면은 서로 파일을 옮겨줄 때는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근데 굳이 한 컴퓨터에서 파일을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을까요? 저도 영상 작업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 파일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웹하드를 많이 쓰죠. 더 사용처를 짜내보자면은 요즘 SSD도 NVMe 방식의 SSD가 있어서 이 외장 SSD를 써서 파일을 급하게 전달할 때는 요긴하긴 하겠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없죠? 영상에 이거 나오는 건 일반 외장 SSD고 이 리뷰를 해달라고 하길래 기왕 하는 거 전송 속도 좀 빠른 거 보여주게 마이크론 X8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X6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저는 만족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왕 사실 거면은 가격 차이 별로 안 나니까 X6 말고 X8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NVMe 방식의 M.2는 막상 실사용에서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서 한번 사용해 볼만하고 PCI 4.0은 물론 스펙상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아직까지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쓴다 라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면은 굳이 사는 걸 추천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반 NVMe M.2는 뭘 쓰면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삼성 970
에보 쓰시면 됩니다. PM98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얘는 가격이 올라가고 970은 가격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추천 영상을 찍었을 때는 이때는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만원, 2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정품 쓰시는 게 좋죠. SSD가 불량률이 굉장히 낮기는 하나 이게 내가 걸리면 100%입니다. 그리고 NVMe 방식의 M.2가 가격이 좀 싸졌다고 하나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성능이 좋긴 한데 발열이 높아요. 아까 벤치 마킹 이미지인데 970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방열판이 없어서 보시면 발열이 좀 높게 나오죠. 그리고 ADATA S70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이 기본 제공이 되나 그래도 일반 SATA 방식에 비해서 온도가 높죠. 결론적으로는 나는 속도 조금 빨라지는 것보다 가성비랑 안정성을 추구한다 라고 하시면 SATA 방식의 SSD, 속도와 가성비를 잡겠다 라고 하시면은 NVMe 방식의 SSD를 쓰시면 되고, 뭐 가격 상관없이 최고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거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